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코이즈입니다. 코이즈는 2006년에 설립돼서요, 201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LCD의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소재 광합 필름의 코팅, 그리고 도광판 및 보호 필름 제조 및 판매입니다. 백라이트 유닛은요, 자체 발광이 아닌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달하는 부품으로 광균일도를 높여주는 부품입니다. 코이즈 주요 고객사로는 LG전자, LGD, 미래나노텍 등이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광학 코팅 94%, 조명 3%, 그리고 상품 3%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27억 원, 영업손실 72억 원, 단기 순손실 1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0억 원 감소했고요.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 규모는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코이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코이즈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회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 계획을 밝혔는데 네. 바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 공시를 좀 설명하기 앞서서 좀 이런 공시를 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일단 회사의 어떤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내용을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공시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뭐냐면 투자자 보호 차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실을 회사가 앞으로 진행될 어떤 계획들을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수시공시는 오늘 결정을 했을 때 하는 공시와는 좀 차이가 되게 이게 일종의 예고 표현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공시의 제목입니다. 유상증자 계획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운영자금의 조달 그리고 시설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 즉 운영자금과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알려주는 겁니다. 유상증자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상증자의 방식은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요. 이 실권, 청약 물량이 미청약된 물량을 일반 대중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권주의 일반 공모가 있었고 자금 조달 규모는 100억 원 내외다. 자금 조달의 기간은 올 상반기 이내다라고 좀 예정사항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정보 제공자는 회사고요. 네.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기관, 언론사 등의 지금 이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 전에 사전 공시권으로 확정된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공시는 확정하면 하겠다. 자, 그런데 이 공시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이게 참 이 회사의 용기라고 좀 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 단기간 주가에 악재로 영향을 주는데. 네. 이 악재로 좀 반영이 좀 네. 되죠. 왜냐하면 자, 사모증자는 왜 호재고 왜 공모증자는 왜 악재입니까? 좀 많이 물어봐요. 같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데 왜 사모는 호재고 네. 왜 공모는 악재냐?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령 A법인이 100억을 공모 방식으로 좀 조달을 했을 때 공모라는 거는 돈이 당장에 좀 들어오지만 이게 돈이 사용되고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가 차근차근 좀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런데 시중의 주식은 먼저 풀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의 주가의 어떤 환금성을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되고 반대로 사모는 1년 후에 주가는 유통될 수 있지만 네. 먼저 받은 자금으로 먼저 사업을 선순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1년 후에 기대 가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먼저 풀리느냐, 1년 후에 풀리느냐 이 차이인데 사실상 유통되는 어떤 관점은 같아요. 그런데 왜 일반 공모만 유독 이런 그 단기의 어떤 급락 요인이 좀 있는가? 이게 아마 시장의 단기의 환금성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네. 어떤 매기 유입 현상 관점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좀 피해야 되는 비가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일반 공모 유상증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건데 회사가 이런 어떤 포부를 좀 밝힌 것은
현재 어떤 컨디션보다는 오히려 주주의 어떤 소통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이 공시가 좀 긍정적인 공시는 맞다. 주가의 긍정적인 어떤 표현은 아닙니다. 네. 회사가 주주들을 좀 이 대상으로 하는 이 소통 방식에는 좀 아주 좀 잘한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계획이 있다는 공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3개년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또 지난해 3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잖아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 네. 코이즈 2020년도까지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네. 좀 기록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작년 기준이요. 작년에 기말 기준에서 영업 손실이 확정된다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영업 손실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 지정, 5년 연속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올해 코이즈의 경우에는 지금 이 3분기 실적까지가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한 번 더 3분기 보고 좀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자, 지금 뭐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좀 보는데 자, 개별 실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작년 3분기 기준에서는 지금 10억에서 지금 50억으로 좀 변화가 좀 되고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오히려 지난해 9억 500만 원 그리고 72억 원의 영업 손실을 3분기에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에 영업 손실이 영업 이익으로 좀 전환되지 않는다면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사유가 좀 있는 거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의 어떤 계획까지 좀 발표를 했다는 것은 네.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좀 뭔가 새롭게 좀 변모하는 어떤 그림을 2022년도 즉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의 포부가 보여지는 그런 공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코이즈가 이재명 테마주로 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에 편입된 만큼 주가의 등락 반복이 요즘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 4, 4분기까지 지금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유력한 이런 종목이었고 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단순하게 어떤 사업 모멘텀만 봤을 때는 사업이 적자, 4년 연속 만성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좀 조달해야 되는 단기 주가가 좀 좋아질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거죠. 네. 차트를 잠깐만 좀 보더라도 자, 지금 시총 한 300억대에 머물러 있던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전저점에 대비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한 거예요. 지금 기준점으로 보면은 1,800원짜리가 지금 12,450원. 거의 뭐 한 8배에서 9배 정도 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자, 이 요인이 사업의 모멘텀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이 중앙대학교 이 동문이라는 사실. 자, 이거 하나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사업의 어떤 관련성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정치 테마주를 편들면서 단기에 좀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이 요인이 향후의 어떤 주가 전망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상반기에 결정한다는 것은 네. 자, 유상증자의 어떤 확정과 더불어 주가는 단기에 좀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 4분기에 영업 손실까지 확정이 좀 된다면 올 2월에 관리 종목 지정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 우려감이 반영이 된다면 상승 부분을 다 반납할 수 있는 요인인데 3월 대선 전까지 주가가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흐름들은 단순한 회사의 어떤 모멘텀과는 상관이 없는 정치 테마주의 묻지마 상승의 어떤 매기 현상일 뿐이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 종목 리스크도 있고 또 최근 주가 변동이 심했던 만큼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의 어떤 일봉상의 어떤 상황들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네. 지금 사실 말이 안 되게 좀 급등을 하는 요인인데 네. 최근에 어떤 저점의 어떤 영역들을 보면 자, 11월 달에 한 1,600원, 1,800원대에 머물러 1,700원대 형성되어 있던 이 주가가 단숨에 정치 테마주를 편입이 되면서 12,450원. 그리고 주가가
또 단기 또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지금 5,000원대를 강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지지 구간 안에서 단기 지지대는 6,100원으로 좀 보여지는데 6,100원 상향에서 지금 주가는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술적 분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6,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6,100원이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 절대 금지다. 왜냐하면 자 지금 4개년 연속 영업 손실도 리스크 점검 해줬습니다. 네. 자 2월 중순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공시 문안에 뜨게 되면 오히려 단기 약재 요소 있죠. 그다음에 상반기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까지 계획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캐치하지 못하고 이게 단기에 또 먹을 게 있나? 매수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좀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고요. 네. 지지선 부분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의 의견일 뿐이에요. 지금 6,100원은 지금 단기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는데 6,100원이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자, 이 구간이죠. 3,500원, 3,300원 구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6,100원을 반드시 좀 준수하는 자,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자,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 매수적 관점은 금지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